서울 도심에서 만취 운전 차량에 외국인이 숨지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대문에서 일본인 관광객이 참변을 당했고 강남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정호진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건너고 있는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승용차가 지나갑니다. 놀란 사람들은 허겁지겁 인도로 흩어집니다. 운전자 30대 남성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고 결국 길을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덮쳤습니다. 캐나다 국적의 30대 한국계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20대 한국인 여성은 중상을 입고 회복 중입니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고 동승한 남성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사고가 있은 지 일주일 뒤인 지난 2일에도 서울 동대문에서 소주 3병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B씨의 승용차가 일본인 모녀를 덮쳐 어머니는 숨지고 딸은 크게 다쳤습니다. B씨도 즉각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국내 음주운전 사고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매해 10,000건 이상 벌어지고 사흘에 1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은 하루 300건꼴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운전대를 잡은 경우가 60에서 70%에 달했습니다. 매일 200명가량이 만취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건데 도로 곳곳에 폭탄이 달리고 있는 셈입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정지 수치에서는 보통 사고의 2배에서 6배가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취소됐을 때는 한 15배 이상 높아지거든요. 최근 외국인 피해자가 잇따르면서 해외에선 한국이 음주운전에 관대하다는 인식마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의 연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일본의 6배라며 한국 음주운전 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처벌이 약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징역 30년까지 선고하는 일본에 비해 국내 대법 양형 기준상 최대 징역 8년 정도까지만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억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일본인 모녀를 덮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채은 기자입니다. 승합차 문이 열리자 검은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포승줄에 묶인 채 차에서 내립니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일본인 모녀를 친 30대 남성 서모 씨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한 서 씨는 유족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당시 일행 중에는 말리는 분들은 없었나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서 씨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30대 딸은 무릎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딸이 준비한 효도 관광으로 한국을 찾은 모녀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쇼핑을 마친 뒤 낙산 성곽길을 보러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서 씨는 인근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마셨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편 한국에 입국한 일본인 피해자 유족들은 서 씨의 변호인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서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조만간 위험운전 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송채은입니다. 눈길을 끄는 판결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문체부 장관이 서울시 의회를 상대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 개정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대법원이 결국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네요. 그렇습니다. 문체부와 서울시의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소송까지 갔었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 이결행위 자체를 무효이다라고 판단해달라는 문화재 쪽의 어떤 문체부 장관 쪽의 어떤 입장을 대법원에서는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서울시가 삭제했던 조례를 설명을 드리면 보존지역 밖에서의 문화재 에 대한 영향을 검토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삭제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문체부 장관 측에서는
국가유산청 협의도 거치고 이 유산과 관련해서 부적정한 것이 없는지 협의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요구사항이 있는 거고, 서울시에서는 문화재 보전구역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그 지역 밖에까지 우리가 검토를 하고 영향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삭제했다라는 입장인데, 이 대법원에서는 이런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가 적법하다. 왜냐하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그 보전지역 내에서는 이런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지만 그 이외에까지 영향을 검토하라라는 법이 없고 그런 법률에 위반되지 않게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허민 국가유산청장이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위험에 처한 유산에 올라서 이 등재 취소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취소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향후에 법적 분쟁 이어질 우려도 마지막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조례 개정의 적법 여부만 판단한 것이지 이 밖에서 이렇게 고층 건물이 올라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역 주민이라든가 다른 방식으로 이 문화유산에 대해서 이 고층 건물이 영향을 미치고 부적정하게 어떤 유네스코가 권고하는 사항들을 위반하거나 실제 이렇게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또다시 누군가가 분쟁을 야기한다면 또 다른 판단이 나올 여지가 있고요. 여기가 지금 재개발이 되면서 고층 건물이 이제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서울시에서는 그늘이 진다거나 뭐 일조권이라든가 풍경을 저해한다거나 문화재 자체에 어떤 피해를 끼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문화재청이나 이 국가유산청장 입장에서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는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충돌은 여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위험에 처한 유산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유네스코에서도 또 다른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향후 조치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부정정한 영향이 있다고 한다면 일정 부분 개발 계획을 또 수정하는 방식의 타협안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사건, 사고 소식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